정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죠, 이때가. 필리버스트. 모두가 다 환호하고 박수 칠 때, 예. 요즘 연락이 갑자기 왔다면서요. 연락이 오셨어요. 정 의원, 파파이스 재밌대. 그래서, 나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기도 힘들지만 기다리기가 더 힘들어요. 2층에서 듣고 있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이 그 무슨 예언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걸 예언이라고 하면서 나를 기다려. 이때 굉장히 뭐랄까요, 국민들한테 귀여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 시원하고 진행도 잘하셨고 주목받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되신다고 하다가 정세균 운전이 나타나가지고. 이석현 부의장님이요, 제가 필리버스터 11시간 39분 했잖아요. 근데 오줌이 안 마려워요. 근데 중간에 자꾸 정 의원, 저 화장실 갔다 와. 괜찮습니다. 얼른 갔다 와. 그래서 혹시 저는 화장실 가면 기록을 안 쳐줄까봐. 그래서 안 가고 있는데 계속 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오줌 안 마려웠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 정청래 의원이 화장실을 갔다 오는 선례를 남기면, 이제 용기 있는 분이 그렇게 하면은 선례를 남기면 다른 의원들도 이제 발언 중에 화장실 갈 수 있게 되리라 해서 선례를 남기려고 자꾸 구원하는데 안 마렵다 해가지고 그때 내가 서운했어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거를 깬 사람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발언 중에 화장실 깬 사람이 안민석 의원. 그건 필리버스터 쳐주면 안 돼. 근데 안 가야 돼. 안민석 의원은 올라와가지고 30분도 안 됐는데, 의장님 저 화장실 가도 돼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그래도 3시간이라도 호구서. 그래서 내가 오히려 머뭇거리다가, 그럼 빨리 갔다 오세요. 옆에 그래서 1분 내에 갔다 오라 했더니 30초 만에 왔어요. 야, 가자 오자 기록을 남기려고, 우리 헌정사의 처음이라는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조원진 의원이었던가요? 예. 옆에서 항의하니까 퇴장시켜야 알겠냐고 막. 조원진. 화를 내신 장면, 이거 굉장히 인기 좋으셨죠? 지금은 다 잊혀졌어요. 얼마 안 됐는데 다 잊혀졌어요. 네. 아쉬워요. 아쉬워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이 영상을 올리셨어요. 트위터에. 잠깐 먼저 보세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한 장의 청년을 죽여야 합니까? 도법했으면 같이 죄를 지면 같이 죄를 짓는 거고, 죄가 없으면 같이 죄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모든 죄, 있는 죄 없는 죄 만들어갖고 홀딱 세워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홀딱 뒤집어 쓰고 나 죽게 됐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오히려 나를 위로하면서, 엄마, 세상 사람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다 해도, 세상 사람이 나를 다 그거라고 해도, 사기꾼이라고 해도 나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고. 언젠가는 이게 밝혀지지 않겠느냐고. 그거나 우려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권력은 힘없는 사람은 죽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영상이 원래 총 6분짜리인데 저희가 1분으로 편집했는데,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상이에요. 그때 당시. 이 영상의 촬영자, 누가 가서 이 사람 인터뷰해왔냐가 그때 밝혀지지 않았었거든요. 그거를 10년이 지나서 본인이라고. 제가 어제 자수했어요. 김경준 씨가 출소한 날이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옛날 그 동영상 6분짜리로 편집했던 그 당시에 이게 아마 한 200만 조회수는 됐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다 퍼날라서 다 합하면. 근데 이걸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어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어요. 10년이 지나가지고 김경준 씨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가. MB하고 통업했는데 MB가 실소유주로 들 알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런 혐의가 없고
이 김경준이만 징역을 8년 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3년 반을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상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요즘에 지금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새로 모르는 20대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이걸 한번 우리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공유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올렸고 이제 그 내가 그 했다는 것도 밝혀놨어요. 그 BBK 동영상은 제가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익지구대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지역구잖아요, 마포를. 제일 먼저 달려간 게 저였다는 사실도 10년 만에 밝힙니다. 이런 분들은 다 숨고 뭣도 모르고 정봉주 의원이 나와가지고 감옥 간 거예요. 정봉주 봉도사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의원 좀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내가 초대 손님이니까 아, 예. 나도 좀 자랑 좀 하고. 그래서 그때는 어땠냐면 이제 김경준 씨가 왔는데 구속이 돼버리니까 이어서 이제 그 어머님이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들어왔는데 서류를 들고 아마 그 이면 계약서를 들고 오셨을 겁니다. 중요한 서류를 들고 왔었는데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야 정치인들을 일체 안 만나셨거든. 정치인들을 안 만나고 그냥 자기 변호사만 만나던 때인데 어렵게 만날 수가 인터뷰할 수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 이제 LA의 그 따님 에리카 김이 이제 내가 좀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때 전화해가지고 그냥 아는 사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어머님께 내 얘기를 좀 해주시라. 그래서 내가 어머님을 극비리에 좀 인터뷰할 수 있게 해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만나서 하는데 이걸 이제 찍는 목적이 그때 이 억울한 일을 세상 사람에게 알립시다. 동영상 찍어서.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이 한쪽에서 찍고 나는 얼굴을 숨기고 뒤에만큼 이만큼 물론 앉아 있고. 비겁한 성격이십니까? 비겁한.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영상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밝혀야 돼요. MB 죄상을 이제 새 정부에서는 밝혀야 할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도 뭐 이거 얘기해가지고 박근혜 씨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박근혜 씨는 괜찮고 정봉주 의원 징역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같이 얘기했던 박영선 의원도 있는데 다 빠졌고 오로지 정봉주 의원 하나만 징역 갔어요. 네, 징역 갔죠. 근데 저 정봉주 의원도 사실은 징역 안 갈 수 있었는데 아니 다른 의원들은 출두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정봉주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냥 걸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들어간 거야. 그 성격 탓이야 이것도. 네? 그리고 걸어 들어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제발 봐달라고. 그때 MB가 조사받아야 한다는 게 특검을 했었어요. 근데 꼬리곰탕 특검이었습니다. 네. 그 삼천각에서 대통령 MB가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시절인데 특검이 MB를 불러서 꼬리곰탕을 같이 먹고 그걸 조사 다 했다고 혐의 없음 결정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정부가 들었으면 이제 다시 조사해서 MB 이 죄를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 자, 그러면 이 얘기 하시러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이 코너는 제가 진행자입니다. 그럴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종인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전 대표는 나는 그 대통령을 출마 선언까지는 할지 모르겠는데 후보 등록은 안 하리라. 만일 등록을 한다 해도 4월 30일 이전에 사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오는데 역할을 하셨잖아요. 내가 좀 이제 거들어 줬었어요. 그냥 한번 사서 미리 만나봤더니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가서 매듭을 지시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구기동 자택에 가서 매듭을 졌었는데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는 자기 물건 없이 남의 물건 가지고 장사하는 상인 같더라니까. 괜히 자기는 측근 세력도 없고 지지자도 없고 그런데 이 파저파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정치를. 그래서 좀 그렇게 그리고 출마를 안 할 거라고 보는 건 예언입니다. 이것도 나도 나중에 적어 놓으십시오. 출마를 안 할 거라고 보는 거는 원래 이제 김종인 대표가 평생 나무 등에 업히어서 정치를 했거든요. 오직은 비례대표만 5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본인이 스스로 선언 정치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마하겠다 선언을 해놓으면 혹시 뭔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들쳐업으면 나오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나오진 않을 거다. 한겨레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표현을 본인이 직접 했어요. 자기는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예. 그리고 이제 들쳐 업어주는 걸 기대하는 거 아닐까. 근데 들쳐 업어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최명길 의원 탈당 이후에 추가 탈당 있습니까? 그 신문에 거론되던 의원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좀 대화들을 해봤는데 걱정되는 분들 탈당할 분은 없어요. 최명길 의원은 왜 굳이 이 시점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안 될 게 뻔한데 탈당을 했을까요? 그는 저기 최명길 의원을 불러서 물어봐야죠. 나는 그건 모르겠. 근데 아까 한 있잖아요, 위에서. 다만 이제 그 대전에서 그때 경선을 했다가 경선에 졌었습니다. 최명길 후보가. 그런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또 경선에 졌는데 송파에 공천을 받은 경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이 많고 어떻게 보면 좀 덕을 봤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송파을 거기는 옥새 파동으로 새누리당이 무공천했던 데예요. 그때 그래서 무공천으로 공천을 못 받은 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 그때 왜 옥새 들고 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5명을 도장을 못 찍었잖아요.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예요. 네, 옥새 들고 나르샤. 그 영도다리 네, 옆에서 아시죠? 멋지게 사진 찍고. 예. 그러면서 지지율 끝짝으로 떨어진. 본인도 함께 사라진. 예.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3번 공천 받아서 3번 낙선했거든요. 근데 4번째 공천을 드디어 받았는데 옥새를 들고 날라가지고 공중에 붕 떠버린 거예요. 예. 혹시 비문 연대 가능성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역할을 해서 뭐, 안철수 후보의 1대1 가능성이라든가 그건 제가 이미 예언했잖아요. 정치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비문 연대가 성공해서 뭐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난 그건 이제 이쪽 예언에 동감을 하고 그런 가능성은 없고요. 우선 그 안철수 뭐 차강론 나 혼자 설 수 있다 뭐 하잖아요. 그거는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고는 일종의 자기 최면 같은 거죠. 근데 그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본인만 걸려가지고 지금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후보들이 하나로 이렇게 비문 연대를 할 가능성은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그건 주셔야죠. 뭐냐면 올해 다 연대를 해도 현재 그 문재인 후보를 이길 만한 그런 가능성이 없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은 저쪽하고는 같이 연대 못합니다. 바른정당하고 그 자유한국당은 연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국민의당은 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설령 있더라도 그 호남권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됐잖아요. 그 지지자들은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그럼 다음 총선 때 낙선을 각오해야 돼요. 다음 총선 때 폭망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연대를 하면 우리하고 해야지 저쪽에 보수정당 쪽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비문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됐잖아요. 그리고 이 탄핵 인용 5시간 후에 왜 선체 인양 발표를 했을까? 박근혜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선체 인양을 못한 거고, 그것은 선체 인양을 못했다는 것은 진실이 떠오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를 도입을 해서 완벽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는데 새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세월호 대책위 분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후보가 결정이 되면 5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세월호 특검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할 거냐 말 거냐를 공개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조언을 해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공개 서한이 오면 문재인 대표하고 좀 친하세요?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생각이라고 말하면은 잘 받아줄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 생각이라면 좀 일단 경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은 비밀로 하시고 예. 두 분 만남이 참 재미없네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오래 정치를 하신 분으로서 안희정,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시점에서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너무 요새 그 당내 경선이 좀 너무 뜨거워져 있어요. 과열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좀 정책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경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또 다음에 또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라 너무 실망한 표정인데요. 네.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이제 나무당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요즘 참 나는 이런 대선을 처음 봤어요. 과거에 대선을 몇 번 봤지만
어떻게 각 당 후보들이 뭐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재인을 이기겠습니다 전부 이런 공약으로 공약이 통일돼 버렸어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국론 통일했다더니 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금 공약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대단해서. 자, 이제 그만하시고 두 분요. 예. 인사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화가 있어요. 네. 리버로드. 화려한 액션 대신이네. 대신. 화려한 액션이라고 그러지 않았더니 거대한 자연을 담고 유명한 배우 이것도 대신이네. 유명한 배우 대신 어린 두 형제가 나옵니다. 담백, 담담, 애절. 두 형제의 사막 로드무비인데 베를린 영화제 제너레이션 부문 경쟁자이고 홍콩 국제영화제 시그니스상 수상, 도쿄 국제영화제 본선 경쟁작 3월 30일 날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예고편인가? 보고 싶은데 볼 곳이 없고 보여주고 파도 보여줄 곳이 없었던 타이적 희귀 영화들 이제는 벙커원에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영화사 시네마달과 블랙리스트 언론사 딴지 벙커원의 역사적 콜라보레이션 시네마 벙커원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거짓말처럼 개관합니다. 4월 1일 세월호의 생존자 그에게 듣는 3년간의 시간 승선 3명의 형제자매가 들려주는 그날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세월호 의인 민간잠수사 고 김관호 잠수사 4월 15일 세월호 오적들의 끝없는 거짓말 퍼레이드 세월 오적 거리에 선 배우들이 무대가 아닌 세상을 향해 말을 걸다 걸음을 멈추고 안전한 사회를 바라며 기억과 추모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기억의 손길. 네, 이건 벙커에서 하는 영화고요. 이거 영화 리버로드는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 광고였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이것대로 따르고. 자, 다시 끝마무리를 하면 영화의 환경을 담은 형제 로드무비다. 예. 3월 30일 날 개봉한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비대에 사과가 그려져 있는 애플 비대. 3년간 수리비가 공짜인 애플 비대에서 새봄맞이 고객 감사 이벤트를 한답니다. 시중가 기준 64,000원 상당의 애플 청소팩을 사은품으로 드린다는데요. 4월 한 달간 오로지 딴지마켓에서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특별 행사입니다. 애플 비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제주 보낭칠, 예. 분노로 밤을 지새는 분들, 지치는 분들, 보낭칠 이노큐로 늘 편안한 밤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제주 보낭칠을 드시면 잠이 잘 온다는 제품인 거죠. 네. 재구매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제주 보낭칠. 사람이 나를 다 믿게 그거라고 해도 사기꾼이라고 해도 나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고 언젠가는 이게 밝혀지지 않겠느냐고 그거나 우려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려고 힘없는 사람은 죽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영상이 원래 총 6분짜리인데 저희가 1분으로 편집했는데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상이에요. 그때 당시. 이 영상의 촬영자 누가 가서 이 사람 인터뷰해왔냐가 그때 밝혀지지 않았었거든요. 그거를 10년이 지나서 본인이라고. 어제 제가 어제 자수했어요. 김경준 씨가 출소한 날이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옛날 그 동영상 6분짜리로 편집했던 그 당시에 이게 아마 한 200만
조회수는 됐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다 퍼날라서 다 합하면. 근데 이걸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어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어요. 10년이 지나가지고 네. 김경준 씨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가. MB하고 통업했는데 MB가 실소유주로들 알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런 혐의가 없고 이 김경준이만 징역을 8년 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3년 반을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상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요즘에 지금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새로 모르는 20대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이걸 한번 우리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공유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올렸고 이제 내가 했다는 것도 밝혀놨어요. 그 BBK 동영상은 제가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익지구대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지역구잖아요, 마풀. 제일 먼저 달려간 게 저였다는 사실도 10년 만에 밝힙니다. 이런 분들은 다 숨고 뭣도 모르고 정봉주원이 나와가지고 감옥 간 거예요. 정봉주 봉도사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 갔다 와. 괜찮습니다. 얼른 갔다 와. 그래서 혹시 저는 화장실 가면 기록을 안 쳐줄까봐. 그래서 안 가고 있는데 계속 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오줌 안 마려웠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 정청래 의원이 화장실을 갔다 오는 선례를 남기면 이제 용기 있는 분이 그렇게 하면은 선례를 남기면 다른 의원들도 이제 발언 중에 화장실 갈 수 있게 되리라 해서 선례를 남기려고 자꾸 구원하는데 안 마렵다 해가지고 그때 내가 서운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거를 깬 사람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발언 중에 화장실 깬 사람이 안민석 의원. 그건 필리버스터 쳐주면 안 돼. 근데 안 가야 돼. 안민석 의원은 올라와가지고 30분도 안 됐는데 의장님 저 화장실 가도 돼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그래도 3시간이라도 호구서. 그래서 내가 오히려 머뭇거리다가 그럼 빨리 갔다 오세요. 옆에 그래서 1분 내에 갔다 오라 했더니 30초 만에 왔어요. 야 가자 오자 기록을 남기려고 우리 헌정사의 처음이라는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조은진 의원이었던가요?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죠, 이때가. 필리버스트. 모두가 다 환호하고 박수 칠 때. 예. 요즘 연락이 갑자기 왔다면서요.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정 의원, 파파이스 재밌대. 그래서 나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기도 힘들지만 기다리기가 더 힘들어요. 2층에서 듣고 있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이 무슨 예언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걸 예언이라고 하면서 나를 기다려. 이때 굉장히 뭐랄까요, 국민들한테 귀여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 시원하고 진행도 잘하셨고 주목받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되신다고 하다가 정세균 문제가 나타나가지고 이석현 부의장님이요. 제가 필리버스터 11시간 39분 했잖아요. 근데 오줌이 안 마려워요. 근데 중간에 자꾸 정 의원. 예. 옆에서 황해하니까 퇴장시켜야 알겠냐고 막 조원진. 화를 내신 장면, 이거 굉장히 인기 좋으셨죠? 지금은 다 잊혀졌어요. 얼마 안 됐는데 다 잊혀졌어요. 네. 아쉬워요. 아쉬워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이 영상을 올리셨어요. 트위터에 잠깐 먼저 보세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한 젊은 청년을 죽여야 합니까? 도범했으면 같이 죄를 지면 같이 죄를 짓는 거고, 죄가 없으면 같이 죄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모든 죄, 있는 죄 없는 죄 만들어갖고 홀딱 세워서